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보잖아요. 이 대답을 했는데 보고 난 뒤에 그렇구나 하고 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 볼펜이구나. 파란색 볼펜이구나. 눈에 보면서 파란색 볼펜이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단연 이게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모르면 안 보여요. 아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머님, 기억이 오셨구나. 기억이 어머님 맛있지? 맞지? 저녁에 하루 자꾸 애들 어머님, 아까 우리 오실 때에 사하고 청소 개장하시는 분 오셨어요, 앞에. 보고 오셨어요? 김계장이라고. 오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건데, 그분들 기억하셔야 오면서, 나무가, 벚꽃나무 두 번째 가지가 꺾였구나, 이런 거 기억하셔야 아니잖아요. 그냥, 만일에 오기 전까지 저를 처음 보신 분은, 한 번도 우리 상담을 안 했고, 처음 보신 분, 지나갔다면 저를 보고, 영생 만에 이렇게 기억하셨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처음 발견을 했잖아요. 하면서 유카타 반도에 이렇게 애들 앞에 수업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유카타 반도에 처음에 배가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 이 인디오들이 저 스페인에 배가 오고 있어. 저 서양 파란눈의 사나이들이 오고 있어. 이랬을까요? 유카타라는 말은 뭐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원주민들이 콜럼부스인데 처음에 강도하자마자 여기 어디에요? 물으니까 그 말을 몰라갖고 유카타? 어디? 뭐라고요? 이랬는 게 이제 유카타 반도가 됐는데 배가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당시에 인디오들 눈에서는 뭔가 나무 판자기가 움직인다거나 통나무가 움직인다거나 이 정도의 선이고 뭔가 갑자기 물이 갑자기 불어났군 어디서 나무들이 지나갔었군 이 정도 선이지 딱 대중에서 이제 좀 무당이나 이런 데 되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 평소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것은 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자아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안 하신다면 이게 화이트보드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화이트보드잖아요. 근데 외계인이 처음 강조했다면 이거 화이트보드 걸려있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야가 뭡니까? 그냥 벽의 한 종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장이 뛴다는 거는 우리 지금 심장 뛰잖아요. 심장의 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안 들리잖아요. 심장이 뛰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평소에 이렇게 알므로서 보이는데 이 알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알은 인지하는 알게 되는 인지 요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저는 사고의 촉건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인지하는 틀이 있어요. 제가 3분만 얘기하고 쉽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고의 촉건이 있어요. 사고를 가져오는 기본적인 촉건이 있어요. 이게 같은 이런 비율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오늘 일하시고 또는 집에 특별한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만일에 지금 우리 학원에 와서 얘기를 듣는다. 그럼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이영중 선생님을 누가 오시니까 누가 오시니까 우리 지민의 어머님이 오늘 이런 이영중 선생님이 참 저때 상담인데 내가 그 다음 또 이런 그 다음날 또 이제 쌤이 이영준 선생님이 지민이 어머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유 안됐다 손수건 하나 또 주시고 가셨다
또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아침에 또 갔다가 일하고, 또 갔다가 일하다가 있는데, 이용쌤이 또 막 그러는데, 보적거리면서 안 됐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집문서를 갖다 이렇게 주셨는데, 만일에 줬다면, 이래갖고 두 사람이 좋은 사랑을, 열매를 맺었다면, 농담이에요. 되게 심각한 얘기. 이거는 지나고 난 뒤에 생기는 얘기예요, 이게. 소위 지나고 난 뒤에는 인과율이 형성이 돼. 지나고 나면, 그때 내한테 손수건을 준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때 내한테, 물을 한 잔 준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이게 이유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은 어땠을 것 같아? 이 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좋은 관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그렇게 살지가 않고, 이게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좀 어려운 말로 중력의 법칙, 이렇게 말할까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뭐대로 살아가는,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건 의지가 아니라 뭐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의 감각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에 애들 성적이 지나고 난 뒤에 네 점수밖에 안 나와. 이러면 성적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두뇌 활동, 이 인과율은 두뇌가 하는 거거든요. 두뇌가 바뀌어서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바뀌는 것은 몸이 바뀌어야 돼. 감각이 바뀌어야 돼, 몸이. 근데 몸을 바꾸는데 이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몸이 달라요, 몸이. 사람마다 그 몸의 방향이. 솔직히, 어머님들 처음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치, 김은희 어머니? 느낌 다르잖아요. 김은희 어머님이 사람마다, 제가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자, 나중에 다시 왜 이렇게 붙이는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서적 반응을 중시해요. 반응, 방향을 중시해기는 사람, 정방, 동작을 중시해기는가, 가치를 중시해기는 사람, 가능을 중시해기는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제, 법량 오행서를 제가 절개 탐닉하다 보니까, 요 용어를 그냥 따가오고요. 요거는, 원래 용어는 수, 모, 화, 어머니 앞에 떨어서 이제 글자서 하는 거네. 수모, 가토금, 이런 수치를, 이 오행을 제 용어로 바꿔는 게 정서적 반응, 즉, 정서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 방향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 동작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 가치적 반응이 뛰어난 아이, 가능적 가치가 뛰어난 아이,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임의로 5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공부를 시킬 때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딱 저를 보면서 사람이 참 훈훈하구나. 제 이미지가 이 사람 참 훈훈하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강하게 느낀다면 방향이 정서성이 좀 강해. 물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한쪽이 극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쪽이 오감 중에서 5개, 오감 중에서 한쪽 감각을 좀 극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이런 정서적 반응, 감성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방향 좀 논리적이고 저 유영선생님 돈 좀 잘 벌겠네 이런 사고를 하는 거 이런 방향적인 그런 측면들 좀 강한 거 그다음 동작 지금 몸이 근육해 물론 이제 옛날에는 저도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계셨는데 성하시고 왕릉이 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몸을 좀 이렇게 중시해주면서 그것도 어떤 인품이 있어 보여 이런 판단을 하신다거나 마지막에 유통기간이 좀 지났네 가능성이 좀 약해 보여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유형의 형태로 학생들을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어머님들 사실은 이 얘기를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습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막 정서적 어머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막 매일 저녁에 우는 거예요. 붙들고 막 울면서 우리가 어떤 막 이러면서 옛날 과거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방향형 어머님 같았으면은 막 위자료 계산하십니다. 얼마나 빼어지고 막 이런 수치적 계산을 주로 먼저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조금씩 있지. 근데 이제 이게 동작형 만약 어머니라면 한번 매 치고 몸으로 한번 엎어치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엎어치기. 가치형 어머니라면 아주 오래 좀 생각에 가치 고정, 규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락스를 조금씩 취해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서서히 지겨가는 거예요. 절대 잊지도 않아요. 잊을만 하면 또 락스 사가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 가내형 어머니라면은 막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잘하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이런 정서적 감각이 가장 강한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느낌 공부를 가장 중시해요. 자기가 매 순간순간 감정적 반응이 없으면 잘 안 돼. 자기 스스로 난 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극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좀 토끼형 아이예요. 빨리 외워요. 대신에 지구력이 약해요. 오래 가죠. 금방은 외우지만 오래가요. 장기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그 위자료 아까 찾던 이 하는 마찬가지로 이 하는 굉장히 그 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그림 그리듯이 구조 치감력이 높아요. 마인드맵이라 해가지고 마인드맵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애가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를 잘 잡아줘요. 전체 구조를 통으로 단원을 통으로 마인드맵 시키듯이 공부시키는 게 애한테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작형 아이들은 사실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예요. 순발력이 높아요. 그래갖고 엄마 특히 수업 시간에 옆 친구가 발표할 때 미리 지가 보고 발표해요. 그러고 그때 지가 좀 안다라고 생각을 자기가 그냥 체험 위주의 행동 위주의 공부 방법을 이해하는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놀러 다니고 다니는 게 이해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직접 구현시켜주고 직접 경험을 그리기 좋고 가치형 아이는 락스 밥 말아주듯이 얘들은 아주 깐깐해. 나쁘게 얘기하면 꼼꼼한 편이에요. 깐깐하고 쉽게 잘 안 잊어요. 엄마하고 트러블 한번 생기면 오래 가요. 싸움도 오래 가요. 길게. 그러면서 좀 논리력이 뛰어나고 이 아들은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쪽에 가까워요. 논리력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필기도 굉장히 꼼꼼해요. 얘들은 쉬는 시간 농담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요. 공부하는 게. 마지막 가능성 아이들은 좀 유연성이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유연성이 뛰어나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다들 적으시는 어머님들 있는데 제가 책을 내겠으니까 나중에 그 책에 다 적혀있는 거예요. 그 뒤에 프린트에도 일부 적혀있을 거예요. 그래, 이걸 제가 이게 알매 끈을 위주로 해서 사물이 지각된다. 그 얘기를 제가 뒤에 프린트 있었지? 프린트에 보면, 이거는 제가 그 얘기를 그냥 크게 우리 딸내미 자랑을 한 거고, 요 두 번째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체험을 하시는데, 제가 요까지만 하고, 여기 이제 수능 문제예요.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고, 요거 앞에 마음의 눈을 뜨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어떤 사고 촉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걸 직접 인지한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보이시는 거예요? 뭐가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이시나요? 이 그림. 뭐가 보이시나요? 사람이 보이세요? 오, 그래?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서. 저는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사람보다는 돌고래 떼가 보여요. 돌고래들이 모여있는 동해바다가 막 보이네. 저 푸른 동해바다. 지금 모래사장 나가고 싶으면 그래요, 지금. 그리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어머님들, 돌고래 안 보이시예? 네. 안 보여요, 예? 끝까지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글도 그래.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겠지. 다시 얘기하면 촉건에서 5가지 촉건이 다 있어야 보이는 게 넓어지는데, 예. 이게 5가지가 없어요. 비유를 쉽게 드리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가 눈이 생명이 아니라 사고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저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이게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저학년 때에 그 학습 목표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 그런데 저학년 때 만일에 가치형 이 부분이 완전히 통으로 빠졌다면 저학년 때는 점수가 표가 안 나요. 저학년 때 표가 안 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림이 또 두구로 치면 이렇게 큰 두 개에 가치형 요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빠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찾았는데 가치형 부분만 요거밖에 안 찾은 거예요. 그럼 야가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상 요거밖에 안 나와요. 다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를 요 애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색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파란색을 요구하는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고 중에서 파란색이 여기 숨어 있으면 파란색만 온전히 자꾸 시험 문제 풀 때마다 그 문제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고의 촉건에서 빠져버렸으니까. 그래, 수능 문제 그 밑에 문제 보면 어머님들 뭐로 보이시게? 밑에 지금 그림 있잖아요. 여기 뭐로 보이시게? 누구로 보여요? 뭐 보이십니까? 누구로 보이지? 아가씨. 또? 할머니. 역시 이 나오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제가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시 얘기할게요. 음료수 하나 먹고 조금만 위에서 말씀처럼 나누시지. 우리 이제 그 생각의 덩어리를 준다는 게 우리 똑같은 컨텐츠인데 앞에 우리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소설 한 구절이거든요. 소설에 요 지금 전략 해놨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에 소설은 우리가 사고의 촉건이 각각 작용하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이 안에 갈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소나기를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긴장감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그래지만 그대로 속살이 터져버릴 수 있다. 겨울앞에서 색깔이 또 짙어진다. 물이 되어 흘러낼 수 있다. 다말 같은 비명을 지르는 시름 소리를 쏟아내 부르고 오락물로 흥건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 만지면 만질수록 또 부드러워진다. 그렇지가 어렵지? 저희 형은 뭐일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윗부분 읽을 때는 그 애가 도자기 그런 식으로 그렇지는 했는데 그 뒤쪽을 보면서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소희가 어머니 닮았시는 거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시고 굉장히 다방면적인 생각과 굉장히 들어가는데 정서가 조금 강한 것 그래. 같아요. 소희가 다른 건 좀 약간 근데 이제 답은 귤각입니다. 귤각이. 귤하고는 아니고 답은 귤 얘기예요.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를 때는 좀 이상한 생각도 하시고 그랬지. 아니 이런 날 이렇게 얘기하다니 뭐 이러면서 어머님들한테 이리 얘기하다니 서운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귤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글이 보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건물들 보면은 막 학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머님들은 또 뭐 보다 보면 PC방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호텔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노래방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글이 달리 보인다는 거지. 그 밑에 볼게요. 저 아기 가졌어요 라는 게 결혼 안 한다니 하면 심각하지 마. 저 아기 가졌어요 라고 한다면 생각은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애들이 문제를 풀 때에 선생님 그 내용 있었잖아요. 야 지나고 우리 애들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야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거꾸로 야 이 내용이 있었잖아. 너는 왜 그걸 몰라.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사고 촉건이 달라서 그래. 아이들마다 사고 촉건이 다른데 같은 기호를 보고 같은 글을 보더라도 어떤 사고 촉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뭘 적고자 하는지 아시겠지? 0, 1, 2, 3, 4, 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0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 아이는 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0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O, P, Q, R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호를 보는데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따라가면서 공부를 가르쳤으면 안 돼요. 그거는 계속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기호를 계속 계획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너무 힘들지. 선생님 입장에서도 힘들고 애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 밑에 한번 보셔야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에 제가 금방 한 15초 뒤에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들 머릿속에다가 한번 빨리 애들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건 따끈따끈한 제 새로운 연구 결과니까 어머니들 빨리 한번 보세요. 눈으로 싹 보시면 요겁니다. 밑에 내용이. 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네, 또 내 말 이상하다. 무슨 얘기죠? 뽀빠이 얘기죠. 뽀빠이 얘기면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뽀빠이 흉내를 냈다는 거죠? 누가 한다고 올리브영을? 영희가 하면서 올리브를 너무 적나라하게 했기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봐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시금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지금 취나물의 얘기예요. 취나물. 지금 취나물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명의가 엉엉 울고 올리브영을 한 게 아니라 명의가 하고 누가 이걸 보고? 명의가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은 명의가 울지 명의가 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수능 문제예요. 애들한테. 이런 게 수능 문제예요. 이게 금방 안 잡히잖아요. 왜냐면 사고 촉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데 대한 촉건이 있을 때는 색깔이 보이는데 생명이 되었을 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뒤로 한번 보세요. 자, 국어가 사고가 어떤 건가 대충 이해가 된다 하시면 그 뒤에 자 15초 내에 파악하는 거에 자 15초 내에 금방 볼게요. 빨리 보세요. 시작. 됐지? 자, 좀 이따가 보시고,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캠브리지 어떻다고 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했다고. 연구 결과가 어떻다고 해요? 글자 순서 바뀌어도 그렇게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이걸 만인의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이걸 읽혔다면 읽히지가 않아요. 자, 안에 내용이 캠브리지 얘기 아니에요. 누굽니까? 캠브리지 얘기입니다. 글자가 연구 결과가 아니잖아요. 연화 결과 아닙니다. 연결부가잖아요. 네. 제가 글자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한글이 좀 연결부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러냐? 사고 촉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통으로. 이렇게. 그래서 인식 통으로 이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안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애는 어떠냐 이게. 우리 애는 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정서성이 강해. 내가. 그리고 정서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게 이 5가지를 돌릴게요. 5가지. 아이가 태어날 때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마다 특징을 그냥 남자 여자라고 얘기할게요. 애들이 딱 태어나면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다르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몸에 막 에스트로겐이 좀 많은 아이가 있고 네오 에스트로겐이 많은 아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마다 태어나는 것이 남자성이 강한 아이 그러니까 뭐 이래 표현이 좀 뭐지만 남자잖아요. 남자가 세월이 지난다고 여자가 됩니까? 우리 애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이구야 뭐 5년 뒤에는 여자가 됐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어디로 가면 중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래. 아이하고 싸우시려고 하시지 말고, 왜냐면 아이는 이게 아직 강해. 자기 본성이 강하다고 해. 근데 어머님들은 본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중성화 되어 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5가지의 지혜, 우리 애는 정서형이야. 그럼 난 정서형을 키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정서형이 강하지, 이게 강하다 얘기예요. 과유불급,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한쪽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쪽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없다가 손가락 5개가 요게 강하다고 해서 요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작용을 안 하는 게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계속 강한 아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형 아이가 이런 쪽으로 요 사고만 강하게 가면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요쪽으로만 강하게 가면 나중에 요 노분이 요 가능형 아이로 나왔어요. 우리 사회에 실패한다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은 요것만 강화되었을 때 이게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여기, 그럼 우리 애는, 나는, 극단적으로, 우리 애는 나는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났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는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났을까? 내 본성이,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본성대로 한번 얘기하면,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에 주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내 본성을 드러낼 수 없는데, 어떻게 본성을 감별해 가능하겠어요?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본성을 파악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가 우리 지영이 형님, 맥 한번 집어볼게요. 이렇게 맥을 집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지영이 형님 제일 좋아하시나 봐요. 맥을 감별하려면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한의에서 말하는 맥하고 우리 글사회에서 말하는 그 틀하고 이름을 따고 왔을 때 같은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치인으로 나왔다고 해서 난 앞으로 계속 가치인으로 가야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갈수록 줄여주자 이 말이에요. 가치인으로 나왔다면은 가치인적 요소가 지문에서 잘 찾아내지만 그 반대 방향 가치의 느낌, 요게 제가 오감으로 얘기하면 여기 말수거든요. 요 반대 방향이 있어요. 반대 방향을 서로 극성이라 하는데, 내가 이게 좀 강하다면 앞으로 요걸 좀 약화시킬 수 있도록 수니까, 불성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요걸 좀 땡겨주자 이게. 땡겨주는 도중에 뭐가 생기냐면 방향성이 생겨요. 그 방향성이 생기고, 요 강해지고, 가치성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서형으로 출발했지만, 이게 다 돌고 나면, 다시 정서형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깨달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고의 가지고 커져 있는 상태예요. 아까 파란색을 보더라도, 파란색인지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형 지문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가능형 인지 요소를 보면서도 이미 돈 상태면 내가 정서형이라 하더라도 이미 다 돈 상태라면 가능형 지문을 보고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서적 판단을 하지만 요거는 가능형 있을 수 있어.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사고 척본을 다 가지게 되면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의 기복이 다른 사람은 난 이런 안타까움만 느껴라고 했을 때 야는 가치적 요소까지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영역을 다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글사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본성을 읽어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영이 형님 제가 아까 맥을 잠시 봤는데 지영이가 오늘 굉장히 공부 좀 잘해줬지? 좀 낮춰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지영이 어머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예인, 남자 연예인,
우리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제가 아까 보면서 이걸 거라고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한번 같이, 우리 있을 때 한번 같이 한번 우습게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자, 시작. 누구? 사람이 시작. 이거 같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제일 가까운, 저를 생각하시지 말고, 많이 가까운 인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닮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지? 자, 하나, 둘, 셋. 누구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려왔어요. 이미, 그렇죠. 적어왔어요. 김태우, 여기, 김태우. 제가 김태우 정확하게 그려왔어요. 눈 두 개, 코 안에, 입 안에 똑같잖아요. 그대로 제가, 이 예치, 제가 꼭 무당 같다는 거예요. 맞췄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무섭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본성을 맞춘다는 것은 제 아이도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지켜요. 본성을 맞춰 읽어내니까 우리 애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딸애는 정수행이에요. 그런데 밑에 아들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이 단기 기운 높거나 장기 기운이 낮다고 봐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쉬는 날인데 저녁에 개인적으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통으로 짓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줄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한 그걸 7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동양, 서양, 문학, 비문학 할 것 다 해가지고 지금 할 것도 없는데 얘는 어뢰 금요일날 저녁에 아버지가 뭔가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걸 지 나름대로 구조를 잡아요. 얘기, 통을. 그러니까 통을 짓는 이런 것들이 본성보다는 이걸 기질이라고 그래요.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돼. 환경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돼.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걸 다르게. 우리가 보는 거는 글이에요. 글을 통해서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사유가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거꾸로 갈게.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글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우리 지문 가면서 지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거 집중력이 떨어지네. 제가 이렇게 3반에 원래 집중력이 높은데 학원에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는 되게 오기는 1시, 2시에서 오는데 문 잠가 혼자 치고 1시, 2시에 와서 책 보다가 4시쯤 되면 문을 열거든요. 그러고 하고 나머지는 거기 앉아서 한 2-3시간을 오직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한 30분 정도 책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의 먹는 술을 안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못 마셔요. 술을 못 마시고 담배도 어렸을 때는 많이 피는데 담배도 끊고 그러니까 할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아주 저하고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은 술을 좋아하시고 그분 보면은 술을 좀 마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기어가셔야 해. 그럼 형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사다리 올라가고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생각이 글을 지는 건 맞지만 나중에는 이 글을 계속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라는 게 뭐냐 아까 했던 자꾸 달라지잖아요. 이러셨잖아요. 사실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차디차 그라스티 빨간 잎스티 제 노래는 돈 안 주면 잘 안 부르는데 제가 어머니가 특별히 이 노래하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때 같잖아요. 곡조가 글이라는 게 뭐냐면 글은 개별적으로 변형이 자의성이라 그래. 제가 수업하는 것 같은데 변형이 가능한데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아까 요게 작사라면 요게 곡이에요. 엄마 톤을 애는 그대로 그 리듬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애는 본성이 다른 엄마하고 반드시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데 기질이 엄마와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거를 계속 시발로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욕을 하지 말아요. 진짜. 내 애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얘들아 너는 18놈이 맞나 18놈이 맞나 이걸 제가 어원을 가르쳐줘야 돼요. 실제 보이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옛날 때 기억을 한번 듣는 거예요. 니가 친구들 만나면 18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나 보영이도 너무 아까 지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미지가 그래요. 보영이도 그래요. 규범적이고 아주 도덕적이고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 기본선 안 들려나 그런 거 같은데 아주 경직돼 있고 경직돼 있는 게 아니라 제한테만 오면 선생님 이상하다. 본선을 다 숨기면서 알게 우리 수업이 애들 왜 좀 창발적으로 내버려 두냐면 본성에 가깝게 찾아내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원래는 18은 이게 18 뜻이거든요. 성교할 뜻이거든요. 성교할. 그래, 이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조선인들이 여진족들이 여자만 모여 사는 이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 여자만 모여 사는 야들이 어떻게 애를 계속 낳으면서 이 마을이 유지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애기 자기 애기랑 성교 18은 그런 여자들이 오랑캐 같은 여 이런 게 그러니까 제 애기랑 18년 이 말하고 거꾸로 니 어미랑 니김이 18놈 이거 같은 거고 그런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18놈 때도 18놈이 돼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어머님들도 사용하는 리듬이 있어요. 곡조가 있다고 해요. 그걸 애들이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을 가만히 보면 집안 분위기를 대충 느끼죠. 집이 많이 어렵구나. 아주 짜증이 섞여 있구나. 또는 애들이 되게 목소리 톤을 보면서 이게 아까 했던 얘기지만 토로토 발라드 있잖아요. 발라드 보고 싶다 막 이걸 가면서 돈테맘마 나이트클럽에서 보고 싶다 이라고 춤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라드의 음악을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해 하는 게 돼요. 글도 우리나라 글이 곡조로 보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서술어를 보면 이다 하는 체언 플러스 이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다식으로 끝나는 게 딱 그래 돼 있어요. 약간 전문적인 거예요. 아니면 동사로 끝나는 게 있어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묶음을 하면 이렇게 곡조로 하면 이런 곡조로만 묶어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 글자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체험 플러스 이단식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안 되는데 애한테 이렇게 어머니 곡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한테 하나 이걸 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형 단위로 계속 듣게 되면 큰 글. 근데 다행히 야가 방향형으로 태어났고 엄마도 방향형이고 그래서 아가 방향형적으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지가 지 방향으로 커나가는 게 도움이 돼요. 저학년 때는 말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자아가 커지고 나면 엄마나 지가 똑같거든요. 결혼도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잘 살까요? 시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엄마와 안 맞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나이가 커지고 나면 시집을 못 사고. 동사를 요게 이제 소위 판단문이라고 하고 우리 식으로 무엇이다 애한테 자꾸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리듬을 익히는 거예요. 야는 이제 어찌하다로 나타나는데 어찌해 이런 식의 자꾸 애한테 주입이 되는데 지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현재형으로 현재 어찌해 이래 되면 야는 동작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했잖아. 근데 이게, 야, 지금은 힘들지. 엄마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유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 앞으로 어찌어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면 가능형 아이들. 가능적 인지 요소가 가해지는 거예요. 형용사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어떠하다. 애들 중학교 2학년 책에 이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그러니까 애가 어떠한데, 뭐가 어떠하냐면은, 얘는 이제 이게 판단문이라고 하고, 얘가 동작문이라고 하고요.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동작문이라고 하고, 요거는 성질과 상태문이라고 해요. 성상문. 그래서 글의 구조도 야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가치를 가지는, 그러니까 주로 이게 학자들이 좋아하는 글쓰기예요. 전 학자니까 방향형은 학자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학자 집안의 아이들, 방향형 아이들이 좀 다소 될 가능성이 높지. 그럼 야는 실천가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천가란 말은 행동대단을 참 좋아한다. 요거는 이제 그 비평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비평을 뭐로 하냐?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 비평을 옳고 그르고 이걸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면 가치형이 돼요.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감성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럼 당연히 정서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은 무드가 약한 거예요. 무드가. 대신에 야들은 누드에 약하고.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편에 이제 보시면 5인 5색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붙여놨어요. 색깔이 이렇게 아이들이 정서, 방향, 동작 같이 하고, 이게 타고나는 오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이 뒤편으로 보면 타고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과 약한 부분과, 본성으로 보면, 야가 본성으로 보면 두정력이 강하거나 좌 편두엽, 우 편두엽, 우두엽, 전두엽 이런 식으로 각자 뇌의 크기가 좀 크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본성은 쉽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스캔 때문에 몰라도 그것을 바로 읽어내기가 아직까지는 그만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질밖에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상으로 야 기질을 뭘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요, 선생님 해보니까 가치형만 나와요 이러는데 그런 아이는 없어요. 가치형만 있고 동작형이 없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 애는 장애예요. 한쪽 내만 있는 경우는 장애예요. 한쪽 내만 살 수도 없죠. 이걸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결국 뒤에 보면 엄마가 어떤 입장을 취해줘야 되는 걸 관계를 제가 모색해놨어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유형의 엄마가 되어 있으면 애가 중2병을 지나면서 심하게 부딪혀요. 중2병쯤 애가 자의성이 커지는 순간에는 엄마가 빨리 기질을 바꿔줘야 돼요. 애를 봐가면서 이미 이 애가 내한테 익숙해졌구나. 내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 아이 모습, 내 모습과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애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큰딸이 서영인데, 서영아, 서영이 네가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아빠는 행복해. 아빠 고마워. 아빠 딸로 태어났어. 며칠 전에 우리 아들 생일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보냈는데, 석현아, 네가 내 동생으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건 내가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애들은 그만큼 흡수의 스펀지지. 그만큼 빨리 가는데 사고의 틀은 비슷한 곡조를 지키게 된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관계는 서로 반비례될 때 좋은 관계가 돼요. 극성일 때.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관계 밑에 보면 최악의 관계는 카트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관계. 동작형 아이가 남자아이가 많은데 남자가 동작형이고 엄마도 동작형이고 그걸 막 씌워가지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빨리 애를 기숙사 있는 데로 보내지 않으면 제명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 최악의 관계 동작인 같은 거 두들겨 패니까 아이도 다음에
같은 이유로 왜 맞은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원리 설명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인 얘기를 다 했어요.